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데이안 멘토 권혁철입니다. 오늘 LS 머티리얼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LS 머티리얼즈 주가 상당히 좋지 못하는 흐름을 보여줬었죠. 저는 그 이유에 대해서 시장 전반적으로 약세 흐름을 보여줬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어떠한 상황이 놓여 있었는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그리고 이 LS 머티리얼즈에 대해서 좀 어떠한 모멘텀이 있었는지 좀 간단하게 복귀 형식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이 LS 머티리얼즈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꼭 댓글 남겨주셔가지고 제가 댓글 하나하나 읽어보면서 궁금증들 모두 해결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꼭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럼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일단 LS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사진과 같은 울트라 커패시터라는 에너지 저장 장치를 만들고 있죠. 이 울트라 커패시터는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산업 비상전력, 이 스마트 팩토리, 전기차 등 이 다양한 산업 분야에 활용이 되는 에너지 저장 장치인데요. 일단적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 가장 쉽게 접할 수가 있는 리튬 이온 배터리와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튬 이온 배터리와 비교를 한번 해보자면 울트라 커패시터 같은 경우 에너지 저장 용량은 좀 적지만 출력은 매우 크고요. 충 방전 시간도 매우 짧은 것을 좀 확인할 수가 있죠. 사이클 수명도 상당히 긴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 효율도 95% 이상으로 확인할 수가 있겠는데, 즉 다시 말해서 이 더 긴 이 사이클 기대 수명을 요구하거나 이 짧게 사용하고 충전을 자주 할 수 있는 응용초에서 이점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적으로 울트라 커패시터 같은 경우는 소형, 중형, 대형으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 근데 LS 머티리얼즈는 이 소형 제품은 생산하지 않고 이 중대형 위주로 생산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울트라 커패시터가 과연 어디에, 사용처가 어디에 들어가는지 좀 살펴보자면, 풍력 발전기, 그리고 UPS, HV에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풍력 발전기 같은 경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고지대 그리고 해상에 있기 때문에 이 배터리를 자주 교체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사이클 수명이 긴 울트라 커패시터가 일반 배터리보다 이점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아직도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지금 악화 일로를 걷고 있는 중동 정세로 인해서 에너지 안보가 상당히 대두가 된 상황인데요. 거기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이 신재생 에너지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신재생 에너지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태양광이라든지 뭐 수력이라든지 풍력, 원자력 뭐 등등 있는데, 지금 현재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이 풍력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 지금 EU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지금 풍력을 좀 집중적으로 육성을 할 계획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삼면이 바다이고, 유럽 같은 경우는 태양광보다는 바람이 많이 부는 지역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풍력 위주로 좀 육성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럼 여기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은 울트라 커패시터겠죠. 그러한 수요 증가로 인해서 좀 전망이 밝게 보이고 있었던 상황이었죠. 그리고 다음으로 UPS 같은 경우는 기공급이 중단이 되거나 전압 변동 등의 장애가 발생했을 때에도 전기를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 비상 발전기 역할을 좀 수행 중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특히 전력의 품질에 의해 제품의 품질이 직결되어 1000분의 1초 단위의 순간 정전도 방지해야 하는 이 반도체, 이 디스플레이, 동박 공장을 중심으로 수요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현재 이 AI 산업 상당히 활성화가 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 AI 반도체가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 또한 이 울트라 커패시터의 수요 증가 전망으로 엿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이 무인 운반차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정해진 구간을 반복하는 형태가 많은 물류창고, 자동화 공장 등에서 수요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은 뭐 쿠팡이나 뭐 아마존 등등이요. 뭐 인건비 절감과 물류 속도 효율화를 위해서 무인 운반차를 좀 확장해 나가는 기업이 많은 만큼 수시간의 충전을 요구하는 리튬 배터리에 비해서 수분 내로 충전을 마칠 수 있는 특성이 있는 만큼 상하차 하는 사이에 충전을 마칠 수 있는 울트라 커패시터의 효용이 높아서 상당히 수요가 많이 증가가 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LS 머티리얼즈
초기에는 상당한 상승의 모습을 보여줬지만 지금 주가 그렇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사실 이건 LS 머티리얼즈 뿐만 아니라 거의 전 종목에 해당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 있는데 이 시장 전반적으로 좀 좋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시장이 좋지 않은 이유는 이 미국 경제를 좀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저번 주 8월 1일에 발표가 되었었던 PMI 지수 예측치보다 좀 낮게 나온 모습을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이전보다 좀 늘어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미국 고용시장이 상당히 악화가 되면서 시장 자체가 침체가 된 모습을 볼 수가 있겠는데 이러한 미국발 고용시장 침체가 이 글로벌 증시를 강타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해 또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올 한 해 동안 증시 상승을 이끌었었던 것은 AI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은데 최근 들어서 AI 관련 기업들 실적 부진에 시달리고 있다라고 하죠. 실제로 인텔의 경우 어닝 쇼크가 일어나면서 26%나 폭락을 한 바가 있었고요. 그리고 투자의 대가라고 불리고 있는 워렌 버핏조차 AI 빅테크 기업이라고 불리는 애플 주식을 올 한 해 동안 이 절반가량 매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바탕으로 저번 주 미국장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었냐? 미국장 어제 저번 주 금요일 날 마이크로소프트 마이너스 2%, 그리고 황비디아라고 불리는 엔비디아 마이너스 1.7%, 구글 2.3%, 그리고 메타라고 한다면은 페이스북이죠. 페이스북도 마이너스 1.9%, 아마존 8.7%, 테슬라 4.2%, 그리고 퀄컴도 2.8%, 암드 0.06%. 이렇게 이 AI 산업을 이끌었던 이 빅테크 기업들이 상당히 좋지 못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증시가 흔들렸었고 우리 한국장도 이에 시장 전반적으로 영향이 미치면서 이 상당한 변동폭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실제로 오늘 서킷 브레이커, 코스피와 코스닥 전부 발동이 되었었죠. 코스닥 같은 경우 첫 번째로 발동이 되고 나서 나중에 코스피가 발동이 되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 전반적으로 LS 머티리얼즈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하락이 나왔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인지 차트 보면서 이야기 마저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LS 머티리얼즈 오늘 흐름 마이너스 15%로 마감을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 어떻게 흘러갔었는지 좀 살펴보자면 일단 코스피 먼저 보자면 오늘 결국에 마이너스 10%까지 하락을 했지만 좀 들어 올려주면서 아래 꼬리가 달리면서 결국엔 마이너스 8%로 마감을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오늘 개파락이 나오면서 241 이평선과 481 이평선 모두 이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다음 지지라인 같은 경우 이 부근이었지만 결국엔 오늘 지금 아래 꼬리가 달리면서 지지해주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어떻게 흘러가는지 좀 살펴보자면 코스닥 시장은 상당히 처참하죠. 모든 이평선들을 이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여기 지지라인도 모두 이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다음 지지라인 같은 경우 이 부근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쌍바닥 부분이죠. 이 쌍바닥 부근 지지해 주면서 올라올지가 관건이었지만 결국 오늘 아래꼬리가 달리면서 어느 정도 선방을 해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내일장 어떻게 흘러갈진 모르겠지만 일단 여러분들께서도 이러한 부분들 내일장도 좀 하락할 가능성, 약세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리스크적인 관리는 필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일단 LS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오늘 신저가가 또 나왔었죠. 일단 내일 장세가 좀 약세장에 오게 된다고 한다면 LS 머티리얼즈 내일도 상당히 약세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여러분들께서는 리스크적인 관리 계속적으로 해줘야 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사실 내일 장 어떻게 흘러갈지는 오늘 한국장이 끝났으니까 오늘 열리는 이 미국장이 어떻게 흘러갈지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미국장을 바탕으로 내일 한국장 어떻게 흘러갈지 다음 영상 기다려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들과 차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견해가 상당히 껴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견해와 함께 투자를 현명한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지금까지 데이아 멘토 권혁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